안녕하세요. 여행 설명충입니다. 오늘은 사진으로 보는 파리 여행 이야기입니다. 2년 전 쿠바 여행을 갈 때 파리에서 스토브를 하면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날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브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영상은 찍지 않고 사진만 찍었었는데 이 기내에서 하는 이 방송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딱 영상이 있어요. 뭔가 좀 프랑스만의 그런 감각이 좀 느껴지는 되게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쿠바에서 파리까지는 9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기내식이 2번 나오는데 저는 항상 기내식이라는 거는 기대하지 않고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그럭저럭 먹었고, 대신에 와인이 되게 괜찮아서 와인을 조금 많이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할 때 아무래도 사진 찍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면 웬만하면 일정이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숙소 들어가서 사진 정리하고 자고, 그리고 또 새벽이라서 사진 찍으러 나가고,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새벽에 사진을 찍는 건 좋은 거는 일단 사람이 안 걸려요. 그리고 좀 더 예쁘죠. 하늘이 되게 파랗고 매지가오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에펠탑을 찍고는 이제 인셉션 다리로 많이 유명한 곳이죠. 인셉션 다리 뭐 걸어가면서 사진을 찍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자전거다 보니까 자전거만 지나가면 약간 셔터를 누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세느강을 따라서 좀 걸어가다 보면 자유의 신상이 나와요. 보통 뉴욕에 있는 걸 많이 생각하는데, 뉴욕에 있는 거는 미국 독립전쟁 승리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가 미국에 보낸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례로 미국이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레플리카를 보낸 거예요.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사진 찍는 각도가 좀 안 좋더라고요. 강에서 찍어야지 예쁜 그런 풍경이라서 그냥 포기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운동하는 시설들이 보이는데, 이거 좀 재밌더라고요. 되게 낮은데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정말 뭐 천길 낭떠러지에 매달리는 그런 포즈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봤고, 그리고 다시 인셉션 다리 쪽으로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에펠탑이 안 가렸으면 좀 더 예쁜 사진이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루브르 쪽으로 걸어갔는데, 다리에 걸어놓은 자물쇠를 이제 해체하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보통 연인들이 사랑이 영원하길, 사랑이 풀리지 않길 바라면서 이렇게 잠가 놓는데, 다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철거를 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사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쪽으로 갔는데, 박물관에 입장하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산책도 좀 할 겸, 그리고 애플 스토어에 가기 위해서 이제 갔던 겁니다.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는 루브르 박물관 이제 관람 마치고 나오면 출구 쪽, 그리고 뭐 쇼핑몰 쪽에서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여기 애플 스토어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여기가 와이파이가 되게 빨라요. 파리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곳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진 백업 좀 하고, 그리고 좀 앉아서 쉬기도 하는데, 역 피라미드에 이렇게 빛이 예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지개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책이랑 영화로도 나온 다빈치 코드에서 좀 중요한 무대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쇼핑몰도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쿠스미티라는 가게인데, 여기는 프랑스의 이제 뭐 대표적인 차 브랜드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여기 패키지도 이쁘고 틴 케이스가 예뻐서 뭐 차 안 마시는 분들도 이 틴 케이스 때문에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루브르 박물관 옆에 장식미술관이라는 곳을 갔는데, 사실 여기는 별로 그냥 기대는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관람을 되게 오래 하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되게 볼거리가 많았는데, 특히 가구에 되게 감동했던 게 되게 현대적인 느낌이고, 물론 TV는 좀 뚱뚱하지만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 가구 자체가 1930년대에 디자인된 가구래요. 그래서 이거에 되게 와, 대단하다, 정말 프랑스가 예술이라든지 뭐 디자인 이런 거에 정말 선진국이고 정말 앞서간다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박물관에 이렇게 그 도서관 같은 게 있는데 정말 귀해 보이는 책들이 꽂혀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좀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은 국립기술공예 박물관이에요. 여기는 약간 공돌이를 위한 박물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긴 한데, 여자분들이어도 혹시 자녀랑 같이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한 번쯤 가볼만 해요. 뭐 자전거, 자동차, 기차, 그리고 뭐 비행기까지 그런 것도 있고, 뭐 푸코의 진자, 지구 자전을 증명했던 그런 것도 있어서 뭐 충분히 교육적인 내용도 있고, 그리고 뭐 교육적인 게 아니어도 상당히 볼만한 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생트 샤펠이라는 성당인데,
보통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성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시들마다 뭐 성당 좀 다니다 보면 다 그 성당에 그 성당 같고 좀 지겨워지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정말 되게 깜짝 놀랐어요. 특히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뭐 이건 약간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되게 감동해서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봤던 곳이고, 이 생트샤펠 옆에 또 이렇게 콩시에주일이라는 그런 박물관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갇혀있던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판테온이라고 해서 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있고 뭐 그런데, 사실 무덤들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으면서도 내가 이거 사진 찍어서 뭐하지? 막 이런 생각도 살짝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날 일정에 가장 중요했던 개선문입니다. 뭐 보통 개선문 가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파리 여행을 하는 분들한테 개선문 전망대는 꼭 추천을 하고 싶어요. 개선문 전망대가 높이가 높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일단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예쁩니다. 지금 이 사진이 뭐 운이 좋았던 것도 있죠. 날씨가 되게 좋았고, 네. 그리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색깔 보정은 거의 안 해요. 그냥 실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좋아해서 그냥 가급적 색깔 보정을 안 하는데, 이건 색깔 보정을 한 것 같이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날 하늘은 여태까지 봤던 하늘 중에 가장 핑크핑크했던 그런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개선문 쪽에서 사진을 찍는데, 여기 개선문 로타리라고 하죠. 로타리가 진짜 뭐 혹시 렌터카를 해서 파리를 여행을 하면 개선문 쪽은 안 가는 게 좋아요. 대단히 복잡해서 어쩔 수 없이 삼각대 세워놓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그냥 세탁소가 보여서 세탁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일정이 끝났어요.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사진으로 프랑스 파리 여행을 소개해 볼게요.